여러분, 요즘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소식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막 올린다는 이야기 여기저기서 들려오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관세를 확 올려버렸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외교장관이 미국까지 직접 가서 고위 관계자들하고 회담도 했다는데 그 결과가 고작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쉽게 말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결론은커녕 진전된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한국이 이 중요한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손 한 번 제대로 못 써봤는지, 그리고 우리 외교단이 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풀어드릴 거예요. 또 요즘 현대차나 다른 전기차 업계가 지금 이 관세 전쟁 속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먼저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어요. 트럭, 자동차, 전기차 같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보호무역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했냐고요? 당연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아,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이 관세, 제발 좀 조정해줘 하고 정중하게 요청은 했어요. 그런데 미국 쪽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을 안 줬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장차를 확인했다는 외교적인 용어로 유야무야 마무리되어 버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미국은 우리는 저렇게 생각한다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협상이 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협상 테이블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이런 상황은 외교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외교장관 회담은 뭐하러 미국까지 간 거냐? 시간 낭비 아니냐? 이렇게요. 회담 분명히 했습니다. 양국 외교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장차 확인이었다는 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외교 용어를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외교에서 입장차 확인이라는 말은 논의는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고요. 협의 지속이라는 표현은 그냥 앞으로도 계속 얘기는 해보자 정도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라고 하면 사실상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상태로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도대체 왜 미국은 우리의 요청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무모하게 넘어가 버린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관세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통보하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구구절절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관세 인하를 요청해도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사안이야 라는 확고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건 우리 외교의 실패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통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미국까지 가서 뭘 한 거냐? 왜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냐? 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따지고 들었어요. 심지어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지금 미국 내 상황이 과연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창 선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현 민주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한 가지 공통적으로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미국 것은 미국에서 만들자, 미국. 기업을 보호하자는 구호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는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서 미국아, 우리 상품에 매기는 관세 좀 낮춰주면 안 될까? 하고 요청하면 과연 미국이 순순히 들어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외교 역량이 약해서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미국이 너무 강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예전처럼 우리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만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단순히 외교 뉴스나 정치적인 논쟁으로 끝날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관세 전쟁은 우리 실물 경제에 아주 즉각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한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이 무려 87%나 급감했습니다. 87%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전기차 10대 중에 거의 9대가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렸고요.
둘째,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막 뿌리면서 한국 차도 좋으니 많이 사세요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차 아니면 보조금 없어요 하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성능의 차라면 당연히 보조금을 받아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미국산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이 똑같다면 미국 차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출 물량이 줄었다는 숫자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출이 줄면 국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고용 감소와 일자리 불안정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관세는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무서운 무기인 셈이죠. 그럼 현대차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미 현대차는 11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관세 부담 시나리오에 직면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조 원이라뇨.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 한 해의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관세 때문에 차값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판매량이 급감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현대차는 이런 중요한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정부와 제대로 된 협상 파트너조차 만날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정책을 발표할 때 현대차 측에는 사전에 어떠한 귀띔이나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통보만 한 거예요. 이 문제는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의 문제라고 봐야 해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수많은 산업들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 갑자기 이제 내 물건 안 살래. 혹은 내 물건에 비싼 세금 붙일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 산업 모델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관세 전쟁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현재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둘째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만의 경제 블록을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우리가 가진 구조적인 딜레마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의존성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관세 좀 낮춰줘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이 그럼 안보는 어쩔 건데? 혹은 우리가 너희 안보를 지켜주는데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는 건 감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셈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미국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미국 중심의 글로벌 구조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세를 과감하게 올렸고 우리는 이 관세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산업계, 특히 전기차와 자동차 산업에 아주 현실적이고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출 시장을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변화하고 우리 산업 구조 자체를 더 유연하고 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정말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 거대한 글로벌 경제 구조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관세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동산 시장과 고용 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욱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들이 가득할 테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